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주당 계열의 한 정치인이 이와 관련해서 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냐? 우리나라에 쓸모없는 나라인데, 우리나라가 신세 질 게 하나도 없는 나라인데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건지,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계기가 된 걸 망각한 건지, 이런 거지 같은 망언을 한 정치인이 누군지 오늘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죠. 자, 그의 이름은 바로 민주당의 전 대표 이해찬. 우리의 이해찬이가 방금 제가 언급한 희대의 초망언을 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의 망언은 제가 봤을 때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튀어나오는 것 같은데요. 기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신세 질 게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야 되냐? 제가 총리를 할 때 거기 공식 방문을 한번 해봤는데 우리가 신세 질 게 없다. 주로 농사나 많이 짓고 땅은 아주 비옥하다. 우리나라 물건을 오히려 사가야 하는 나라이다.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는가? 이렇게 무분별하니까 외교도 안보도 걱정이다. 그러니까 대충 이 양반의 말을 해석을 하자면 우리보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줘봤자 얻을 게 없는 건데 왜 지원을 하느냐라는 뉘앙스예요. 네, 지금부터 반박의 시간. 이 욕도 아까운 양반입니다. 그런 논리대로라면 북한은 왜 그렇게 좋아하냐? 왜 그렇게 북한에 지원을 못 해줘가지고 안 달란 거지?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우크라이나는 땅이라도 비옥하지 북한은 뭐가 있습니까? 산림도 다 망가진 산들밖에 더 있어요. 인민을 굶겨 죽이는 돼지 패밀리랑. 그리고 또 이해찬의 이 말은 지들의 과거로 반박이 바로 가능합니다. 우리나라 옛날에 말이죠,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나라 이라크,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나라들에 그럼 왜 파병을 했던 겁니까? 이거 노무현이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못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가 미쳤다고 그런 파병을 한 거예요? 젊디 젊은 꽃다운 청년들을 내세워서 이거 아주 주댕이가 뚫렸다고 망발을 시리즈로다가 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옛날에 세계 최빈곤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.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고 불과 7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요. 6.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런 최빈곤 국가 우리를 위해서 해외 각지에서 한국의 군을 파병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연명을 할 수가 있었어요. 그 덕분에 말이죠. 자, 그러면 보십시오. 그들한테는 정말이지 이해찬의 저 논리대로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습니다. 이해찬의 저 망언은 우리를 위해 싸워줬던 수많은 희생된 젊은 청년들에게 아주 정면으로 빅엿을 날리는 그런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아무것도 없는 세계 최빈곤 국가에 무슨 뭐가 얻을 게 있다고 파병을 왔겠습니까? 이 늙은 뱀 같은 정치인,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1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. 그 많은 나라들이 그 엄청나게 못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보편적인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왔던 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건데 우크라이나를 왜 도와주냐니, 왜 신경을 쓰냐니, 저게 막말이 아니고 대체 뭡니까 진짜로. 우리가 그 옛날에 침략을 그저 당했기 때문에,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국가에서 도와줬던 건데, 야, 지가 도움받을 때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도움을 쳐 받고선 상황이 뒤바뀌니까 아주 쌍판 싹 갈아 끼우고 저런 말을 해 제껴댑니다.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그 십수개국 유엔이 대체 한국에 뭐가 볼 게 있다고, 무슨 신세질 게 있다고 수십만의 목숨을 희생한 겁니까? 그러면 저 완전히 용서받지 못할 자, 저런 게 어떻게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지 참담할 지경입니다. 한 당의 대표까지 하고 총리까지 했던 양반이 이라크에 그 엄청난 지원을 했던 사람이 노무현인데 이것도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? 신세를 질 것이 없으면 도와줘서도 안 된다라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개벽다구 같은 말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인성이 거의 바닥 폐기물급 수준이에요. 인간이 그 자체로서 하자가 있어요. 이 정도면 제가 다 부끄러울 정도입니다. 민주당의 원로라고도 할 수 있는 제가 이런 마인드,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아래 것들의 생각과 행동이 오죽하겠습니까? 이런 사람이 무려 7선 의원입니다. 이해찬의 망원 시리즈 깨알 정보로 조금 더 알려드리면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망언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, 장애인 비하죠. 평상시에 이 사람이 장애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망언이었어요. 이런 말도 했었네요.
부산은 초라하다라는 지역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했던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심하다느니 부산에 올 때마다 부산은 참 초라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됐었었고, 박원순 성추행을 묻는 기자에게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이런 개망언도 시전을 했었고, 당시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정의를 했었으며 100년을 집권해야 한다라는 거의 뭐 독재 수준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들킨 적이 있었어요. 조국 수사도 검찰의 먼지떨이식 수사라고 무지성 비난을 하기도 했었었고, 옛날에는요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하네요. 1987년 이해찬이 민통령 간부였을 때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 출마하려 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취재기자를 때렸습니다. 폭력성도 가지고 있어요. 이 양반 이거 기자한테 굉장히 박한 양반인 것 같아요. 코로나로 마스크가 엄청나게 부족했을 때는 마스크 한 장으로 3일은 써도 괜찮다는 말을 씹으려서 한껏 국민들에게 욕을 먹기도 했었고, 아무튼 그간 이 양반이요 싸지는 망언은 정말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. 7선 의원을 하면서 총리도 하면서 당대표도 하면서 정치계에 오래 몸담았던 만큼 내뱉은 망언의 개수도 그거에 비례하여 많습니다. 그리고 이번엔 신세 질 것도 없는데 뭐하러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려고 하냐라는 희대의 망언을 또 남긴 거고요. 대한민국의 좌파 정치인의 수준이 이렇다라는 걸, 그 밑에 놈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자투성이에요. 하자투성이. 복구가 안 될 정도입니다. 앞으로 총선 전까지 민주당의 뭐 원로든 아니면 정치인이든 아니면 개딸 같은 지지자들이든 양껏 사고를 쳐주길 간곡하게 바라면서 오늘의 샤인튜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,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봅시다.